이 시간에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5억 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자녀가 창업을 한다고 해서 부모가 사업자금을 대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5억 원을 준다면 과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상속세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 및 누진공제를 알게 되면 쉽게 세금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인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이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세율이 10%입니다. 그리고 누진공제가 없습니다. 제로란 얘기죠. 그러나 과세표준이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20%의 세율을 적용한 다음에 누진공제 1,000만 원을 공제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3단계는 과표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때는 30%의 세율을 적용한 다음에 누진공제 6천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세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표가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일 때는 40%의 세율을 적용한 다음에 1억 6천만 원의 누진공제를 차감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과표가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50%를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세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성년에게 증여했을 때 10년 통산해서 5천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4억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세율은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는 20%를 적용하니까 세금이 9천만 원이죠. 여기에서 누진공제 1,000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증여세 납부세액은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줄 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를 적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30조 5에 보게 되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되면은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한 푼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조세특례 제한법을 적용하게 되면 자녀는 만 18세 이상인 국내의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받은 자녀는 반드시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녀가 창업할 때 예를 들면은 이런 모든 제조업은 다 됩니다. 그리고 건설업, 그리고 통신 판매업, 그리고 음식점업도 해당이 됩니다.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대부분 업종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가 자녀한테 창업자금을 줄 때 부모는 만 60세 이상인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조부입니다. 또는 조모,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도 해당이 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즉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 건물 등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등을 제외한다는 것은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현금을 증여하게 되면 창업자금을 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와 그리고 56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입니다. 즉 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 만약에 창업을 통해서 10명 이상 신규 고용을 하는 경우는 50억 원을 한도로 하면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특례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100분의 10입니다.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니까 엄청나게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5억 원을 주게 된다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5억이라면 세율은 0%입니다. 즉 5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증여세 과세가액이 30억인 경우는 역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데요. 이렇게 과세 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30억의 10%면 얼마입니까? 증여세가 3억 원 정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창업자금이 아닌 그냥 자녀에게 30억 원을 부동산이라든가 은행 예금이라든가 현금을 증여했다면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30억에 50%면 15억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무려 증여세가 10억 4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증여는 증여세가 10억 4천이고 창업자금을 주어서 특례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30억을 증여한다 하더라도 10%의 세율을 적용하니까 3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려 7억 4천만 원의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겠죠. 또한 창업을 통해서 자녀가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시에는 50억 원 한도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50억에 10%면 얼마입니까? 5억밖에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창업자금으로 부모가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때는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4가지가 있는데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합병이라든가 법인을 합병하거나 분할하거나 현물 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다른 업종을 추구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받으면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되겠지만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에 걸쳐서 그 창업자금을 목적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명세입니다. 즉 증여받은 그 창업자금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고용 명세도 포함이 됩니다. 고용 상황을 어떻게 고용을 했는가 이런 것도 첨부해야 되고요. 또한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 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의
10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바로 신고기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겠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까지 특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이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요. 적용은 내년부터 적용하는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개정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자진신고 납부 근거가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자진신고 납부 근거가 신설되었는데요.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가 되겠습니다. 자, 현행을 살펴보게 되면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후관리 요건은 창업자금을 받았으면 2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4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다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용 명세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증여세를 다시 내야 되고 이자 상당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개정되게 되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후관리 위반 시에는 자진신고 납부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내용이 같은데 이제 내년부터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및 이자 상당액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개정이 됩니다. 개정 이유는 사후관리 위반 시 납세자의 신고 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사후관리 위반부터 적용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창업자금을 5억 원까지 주었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내년도에 개정되는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